예,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득한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장인데요. 시장 중심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강했는 대로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상승 출발했다가 역시나 눈치 보기입니다. 수급은 보면 외국인들 대체적으로 매도고요. 좀 다행이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서 그래도 그죠? 한 10조 원대로 지금 올라온 게 다행스러운데요. 시장 내용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당분간은 미국 증시하고는 또 동조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한 8거래일 만에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100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근데 오늘 다시 또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8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날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주말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원론적인 좀 이야기만 나왔고 긍정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끌고 갈 이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증시의 특징적인 흐름은 2002년 코로나 때부터만 2020년. 네, 2020년이죠. 2020년에 코로나 있던 그 해부터 9월 달에 수익률만 따로 이제 뽑아 놓은 건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 해 2020년 9월 달을 제외하면 나머지 3년 동안은 별로 안 좋았네요. 네. 그죠? 양시장이 지수가 미국도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이 좀 약하다 보니 우리도 그 부분에 또 벗어날 수 없고 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9월 달이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끌고 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거에도 추석이 있는 이 9월은 주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번 체크는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제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부분이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며칠간 행보하다가 실적 발표하고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연속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일단 금요일에는 하락이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시면 8월 5일 날 엄청나게 하락했던 시점이 요 구간이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사실은 원위치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닉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뭐 가격 조정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 엔비디아가 저렇게 이제 좀 낙폭을 좀 이제 멈춰주고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면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세게 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이라면 지수는 저는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수의 보합권 등락을 생각한다라면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은 환경은 조성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는 빠지지만 그리고 바이오가 그동안 올랐다가 빠지지만 2차 전지가 아주 세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빠른 이제 순환매 장세,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이제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것은 노란색은 코스닥의 신용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색은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같이 움직이죠. 네, 신용 잔고 늘어날 때 코스닥 지수 상승하고 신용 잔고 감소할 때 코스닥 지수 하락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8월 초에 출렁임으로 인해서 신용잔고가 순식간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이벤트가 있었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가 더 이상 안 줄어들고 딱 멈추고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코스닥 신용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밑으로 우리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정도의
안 좋은 이슈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매물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수급이 급하게 뭐 이렇게 매도가 나올 부분은 없다라는 것도 제가 지수를 제한적으로 박스권 안으로 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종목과 테마 장세를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는 전반적으로는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좀 부진하긴 한데요. 몇 가지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IFA라고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죠. 요게 있고요. 애플이 9일날 아이폰 16을 출시합니다.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들 얼마 전에 보니까 BH가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예, 관련주들 투자해도 괜찮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테크 내에서 모멘텀이 반도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판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OLED는 당연히 이제 우리 뭐 아이폰을 OLED, 그 다음에 아이폰이 아니라 또 태블릿 PC라든 이런 쪽으로 OLED를 지금 확장하는 부분들을 애플이 지금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섹터에 들어가 있고, 지난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플레이를 한 쪽은 전자장비 제품이라는 쪽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BH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이 업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투자가들은 3위, 4위를 애플 또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치로 먼저 지금 지난주부터 이미 플레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치는 이제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오픈 AI에 대해서 애플이 뭐 이제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시리가 점점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대가 어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교체 수요와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뭐 이번 모델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대치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주가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애플과 OLED 관련주 쪽에서 시총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금액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뒀는데, 이들이 애플 또는 이제 OLED 관련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부터 해서 덕산 네오룩스, LG이노텍,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 아바텍이라는 종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BH가 아직 7배가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H한테 또 부품을 실장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DKT라는 자회사가 있죠. 여기도 한 8배. 그래서 덕산 네오루스라는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배나 그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소재를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평가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아주 큰 액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뭐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입줄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면 사실은 PBR 밴드가 엄청 높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건 PR인데? 네, PER 밴드가. 네. 왜냐하면 이게 IT 부품이다 보니까 항상 뭐 CR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죠? 단가 인하 압력을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한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항상 부품주들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들이 한번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급하게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최대한 이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부에 있을 때, 그리고 좀 이슈가 없이 좀 조용할 때가 오히려 좀 부담 없이 좀 편입할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지금처럼 지난주에 한번 세게 올랐고 아직도 관심이 좀 있는 구간에서 급하게 양봉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PBR 밴드로 보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이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좀 이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근데 BH뿐만 아니라 뭐 LG 이노텍, 덕산 네오록스 제가 뭐 이미지는 뭐 그려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한다면 대부분 그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없을 때 그때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약하지만 IT 셋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조선주도 사실 최근에 좀 보면 흐름이 좀 부진한데 그 가운데 한화오션을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한화오션은 조금 결이 다르게 상승세인데 MRO 기대감 이런 거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한화오션을 저는 투자의 후순위로 지금까지는 봤었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 조선을 좋게 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좀 제일 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늦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면 돌파구는 어디냐? 이 기업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 인수하고 막 MRO 진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딱 이 뉴스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있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에서 조선소들이 대량 선박이 얼마나 인도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상선도 그렇고 지금 군함도 그렇고 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한테 이 MRO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조선주들이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투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모멘텀으로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조선 섹터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MRO는 이제 유지보수, 정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선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항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세부적인 내용들 주목할 섹터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